예금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상품이 되게 저는 이게 사실 마지막에 남은 사다리라고 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우리 실생활에 되게 적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봤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가 이제 그 사과를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랑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화의 열쇠가 여자가 남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여성분들이 되게 남성을 고를 때 되게 굉장히 꼼꼼하게 고른다 그래요. 다른 어떤 그 포유류에서도 그런 게 없대요. 영장류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그 인간 여성분들만은 되게 남성을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고, 넌 안 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 넌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라는 게 진화의 굉장히 거대한 열쇠였고, 이게 영장류와 인간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됐다. 그게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넌 안 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되게 힘드시다는 걸 알아요. 어렵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모으면서 그거 가지고 막 10억, 20억, 막 5억 만들지 못하실 가능성이 정말 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세상이 지금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넌 안 돼. 넌 부자가 될 수 없어. 넌 자유로울 수 없어. 너는 여기 다른 사람들이 향유하는 거 넌 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두 가지예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분노하고 일어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럼 결국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때 그걸 떨치고 일어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계약직 근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200만 원 받고 이랬던, 정규직 안 해준다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그래도 많은 변화에 힘이 됐던 것 같고, 제 경우에도 뭐 넌 안 되라고 얘기했던 거가 넌 정규직 전환 이번에 못 하겠어. 그때 그냥 그래서 딴 데 알아봐서 그냥 취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처음 결혼해서 돈이 없었을 때 막 눈물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두 번째로 안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돈 모아야겠다 생각했고, 그때 책 써야겠다 생각도 그때도 했었거든요. 사실 200만 원, 300만 원 하면서 그렇게 막 한다는 게 되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막 그냥 놔버리시거나 아니면은 막 그 인터넷에서 막 이상한 거 보시고 막 쫓아다니시거나 이러시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원하시는 거 다 하실 거예요. 뭐 모으는 돈이 조금 작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적금으로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다. 그거 막 수익률 높이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 자기한테 투자하시고, 거기서 그거 막 수익률 1%, 10% 높인다고 해서 전혀 대세 시장이 없어요. 워낙 종잣돈이라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잣돈 만들고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그 종잣돈의 기준은 5억입니까? 1억은 안 됩니까? 일단 이거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데서 이제 그 네. 종잣돈 기준 나와요. 그 네. 5억 1,200만 원 평균이 그거고, 네. 자기가 그게 얼마 정도 될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1억이든 2억이든 돈을 좀 많이 모으시고 은행 거래에 많이 쌓이시면은 전담 직원이 생겨요. 전담 직원이라고. 얼마나 모아야 전담 직원이 됩니까? 막 1, 2억 정도 모으시면 생길 것 같은데. 아니시면은 그냥 가셔서 자기 전담 직원 은행 상담 받으실 때 자기 전담 직원으로 좀 등록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만기 되면 문자 같은 거 주시고, 뭐 직통번호 받으시면 이제 어떤 상품이 좋냐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예금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상품이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예금이거든요. 차라리 뭐 다른 펀드 ELS 이런 건 간단해요. 근데 예금은 굉장히 디테일이 상품단에서 되게 많이 붙기 때문에, 그걸 좋은 예금 찾는 게 사실 되게 서칭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서칭 하시는 거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차이가 없거든요, 예금은. 그러니까 이제 직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죠. 균등하게 소득이 발생해서 매월 균등한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 소득이 좀 불균등해. 그러면 이제 뭐 자유적립식 이렇게 추천 받으셔서 하면 되는 거고, 뭐 내 나이라던가 군인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되게 감안돼갖고 좋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인터넷 찾아고 한다? 그건 되게 시간 낭비고, 그냥 물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제일 그냥 바로 물어보는 콜센터에 물어보셔도 되고, 전담 직원 있으면 전담 직원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와이프분하고도 뜻이 좀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저 와이프는 좀 더 저보다 의지가 강하죠. 돈 안 쓰고 가방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산이 축적이 되잖아요. 되게 막 엄청난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무력이 많이 사라져요. 그런 얘기 옛날에 들은 적 있어요. 막 부동산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자기는 이제 막 부동산 많이 사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옷이나 막 가방이나 이런 거 사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돈이 자산이 조금씩 쌓이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그 퀄리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자기네들이 올라갔던 사다리를 걷어차서 우리는 못 올라가게 만들고 있다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현금 흐름 할인해가지고 DCF라고 하죠. 그 모델이 있는데 거기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기준금리죠.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적 그 중간값에 회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기준금리가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막 오리가 있어. 얘가 500원씩을 낳아요, 맨날. 근데 이 오리의 수명이 무한대고 매년 500원짜리 동전을 낳는 오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이 오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냐면은 얘랑 동일한 그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동시에 오리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오리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죠. 오리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고 그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오리를 미리 가지고 있던 분이야. 근데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오리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그 오리가 없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리가 없던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막 1%, 0.5% 내려간 상황에서 이제 자산을 축적을 해야 돼요. 기준금리 0.5%인데 어떻게 자산 축적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적금이나 예금 금리가 1%대이고 이러면은 막 복리가 아니라 복리 할아버지가 와도 그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라떼 안 먹고 5천원씩 모아가지고 30년 동안 모으면 10%로 하면은 막 10억, 20억이 모인다, 30억이 모인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연수익률 10%못 모으잖아요. 그 연수익률 10%가 아니고 1%, 2% 적용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막 바닥에 처박혀 있거든요. 이 복리는 진짜 복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 기간이랑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복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게 큰 문제인데 여기서 되게 그래서 많은 좌절감이 상실되죠. 좌절감이 생기죠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얼마 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되게 좋은 예인데 2008년에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그분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이제 되게 세계 경제가 비대화되고 복잡해지고 연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스완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측할 수 없는 그런 블랙스완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발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타격이 왔을 때 타격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타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가 버텨야 되잖아요. 경제가 버티고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기준금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기준금리 바닥이야. 더 이상 내릴 게 없어요. 버틸 수 없잖아요. 그 블랙스완이라는 어떤 이런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응해야 할 세계는 더 약해지고 있어요. 경제는 더 약해지고 있는 거죠. 저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부채는 더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 이 정도로 데미지가 올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되게 엄청나게 그 처음에 와서 팍 떨어졌잖아요, 진짜로. 네. 놀라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이 올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몇 번이나 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마지막에 남은 사다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모으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은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고 뭐 그 더 센 게 와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투자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미래의 일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힘든 시점이잖아요. 되게 젊으신 분들한테 특히나.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5월까지는 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해요. 지금처럼 그냥 가려고 하고요. 지금 사실 제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그거 9월달에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 분양 나오는 게 거기 되게 넣으려고 하고 거기 살려고 하고 돈도 계속 지금처럼 모을 거고 그 주식 포지션은 지금 정도 유지하고 아니면 좀 더 늘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5억을 모으는데 6년이 걸렸지만 10억이 되는 데는 그거보다 좀 적게 걸리겠죠. 좀 빨라질 것 같아요. 5년 정도, 4년 정도 걸리겠죠. 그게 걸릴 것 같고 되게 현란하지 않고 지루하고 하지만 되게 단순하고 일상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사실 재테크라는 거에 제가 투자하는 뭐 시간이나 이런 건 없어요. 노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내가 아니고 다른 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시면은 조금 몇 가지의 기회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12월까지는 조금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튜브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크게 반향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재미있게 보던 그 웹툰 작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좀 이거 같이 웹툰 만들어 보자. 내가 재테크 관련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있다. 그냥 또 같이 해보자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웹툰이요? 예, 저도 유튜브에 채널에다가 몇 개 올려봤는데 제가 가진 콘텐츠가 유튜브에 맞진 않아요. 복잡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맞진 않은데 참 웹툰 잘 맞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웹툰 시장이 되게 큰 거 아세요? 거기가 어플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가 제일 크죠. 유튜브가 제일 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게 이제 웹툰이고. 아, 그렇군요. 그 웹툰 시장 크기가 이제 그 음원 시장이랑 거의 크게 비슷해요. 그런 걸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거죠. 되게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기본. 되게 그 단순하게 살면서 단순하게 투자하는 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거고. 직장 생활도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그렇게 막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기죠. 책을 냈고 뭐 웹툰도 만들어 보고, 터질 확률이 크진 않죠. 이런 게 막 겁나 터져가지고 막 그렇진 않겠지만, 그때 인생의 축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하나에만 몰입하는 게 절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책을 쓰는 게 잘 될 거다, 웹툰이 잘 될 거다, 사실 알 수는 없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재미있는 거고, 유튜브 올릴 때 이제 이거 조회수 얼마 터지겠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좀 글을 올릴 때는 이거 조회수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감각들이 계속 발달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돈을 어느 정도 빨리 모으고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네요. 사실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잘 하고 계시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래도 퇴사 생각이 가끔 나세요? 진짜 좋아하는 거를 좀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게, 글. 뭐 글 쓰는 것도 있고, 책을 쓰면서 되게 너무 아쉬웠던 게 많아요.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고, 그 회사 그만두는 게 다 목적이지만 뭐 그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들 많이 발굴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저희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좀 민망하긴 해요. 이게 막 5억 모았다고 막 이렇게 막 만들고 하는 게. 기본빵이 10억이신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가실 분들이 또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막 40, 50대가 보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40대, 50대만 보는 건 아닙니다. 끝으로 저희 호랭이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브런치라는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비영은행원이라는 이제 필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테크 관련해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에 좀 복잡한 이야기들 사실 말씀을 잘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요. 오시면은 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런치를 제가 봤는데 이게 말로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렇게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형 남자가 되게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십니까? 아니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A형입니다. 아, 누가 봐도 A형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 예, 너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